학생과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이저 리서치 솔루션 운영팀 이수미 팀장입니다. 수시 접수를 마무리한 이후 학생부 종합전형이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벌써부터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2022학년도 수시 면접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면 및 비대면 면접 등 다양한 형태의 면접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대인 면접은 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상적인 면접 방법과 합격하는 면접 대상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면접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저희 메이저 리서치가 기획한 계열별, 학과별 모의 면접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22학년도 수시 면접 대비 메이저 리서치의 모의 면접 콘텐츠는 다음과 같이 인문계열 5편, 자연계열 5편, 의학계열 2편으로 총 12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콘텐츠의 면접관 역할은 메이저 리서치 디렉터가 담당하며 면접자 역할은 전년도 입시를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한 일반 대학생들이 담당합니다. 고분자 공학자를 꿈꾸는 학생의 건국대학교 화학공학과 모의 면접, 지금 시작합니다. 헤스 법칙에 대해서 안다면 설명해 주세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가 같으면 반응 경로와 관계없이 반응열의 총합은 항상 일정함을 의미합니다. 헤스 법칙에 따라 예를 들어 탄소가 충분한 산소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연소하여 이산화탄소가 될 때의 반응열은 탄소가 일산화탄소를 거쳐 이산화탄소로 될 때의 반응열을 합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에너지 보존 법칙의 한 형태로 총용량 보존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탄소 동소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던데 혹시 이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탄소 동소체란 탄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원자의 배열이 서로 달라 성질이 다른 물질을 의미합니다. 흑연, 다이아몬드,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등이 있습니다. 그래핀은 흑연에서 테이프를 이용해 분리하는 세상에서 가장 얇은 물질이며 꿈의 신소재라고도 불리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혁신적인 물질입니다. 탄소 나노튜브는 원통형 모양의 나노 구조를 지닌 탄소의 동소체로 그래핀을 벽으로 하여 속이 빈 튜브 모양입니다. 플러링과 초전도 현상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초전도체에 관해 아는 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특정 온도 이하에서 물질의 전기 저항과 내부 자석 밀도가 0이 되는 현상을 초전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플러렌은 축구공 모양의 탄소 60개로 이루어진 분자인데 플러렌을 부분적으로 산화나 환원을 시키면 낮은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초전도 현상은 마이스너 효과를 가지며 영구 자석을 공중에 띄우는데 마이스너 효과란 일어나는 물질로부터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고 초전도체의 내부 자기장이 0이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초전도체는 송전선과 전기에너지 저장 장치처럼 에너지의 손실 없이 많은 양의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전기성 물질을 이용하는 장치로 활용될 수 있는데 극저온 상태를 유지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드므로 실온에서 초전도 현상을 나타낼 수 있으면 일상생활에서 이용 가능할 것입니다. 지원자는 화학공학도로서 지녀야 할 자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화학뿐만 아니라 물리학과 생물학을 포괄적으로 학습하며 화학 반응을 제어하고 공정응용화 업무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장 중심의 분석 능력을 요구하므로 팀원 간의 소통 능력과 협업, 그리고 문제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화학공학 기술 환경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지속적인 자기개발 역시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고분자 화합물과 관련한 최근 이슈를 알고 있다면 하나만 말해 주시겠어요? 최근 플립형 스마트 기기가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데뷔를 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플립형 기기의 핵심 조제인 접히는 트랜지스터를 최근 한국이 최초로 개발한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소재는 완전히 접을 수 있는 트랜지스터로 전도성 고분자를 기반으로 선택적 도핑법 및 가교제를 이용한 소재입니다. 기존 고분자와는 다르게 전자대류 층간의 계면 접착력을 향상시켜 이종 접합에서 발생하는 낮은 계면 접착력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트랜지스터 제작 공장에서 발생하는 열과 화학적 손상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휘어지고 접을 수 있으며 형태가 자유롭게 변한다는 특징이 있고 차세대 플렉시블 기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학공학 분야에서 특허법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탐구한 경험이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화학물질의 경우 용도 발명에 의한 특허 등록이 중요하였습니다. 화학물질이나 의약품은 그 화학 구조만 보아서는 무슨 기능이나 효과가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용도를 발견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며 특허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화학공학 분야의 기업에서 이러한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특허를 침해하게 되면 모든 공정의 진행이 마비됩니다. 최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역시 배터리 사업에서 특허 관련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였었는데 양극재 관련 최초의 기술력 근원지를 바탕으로 특허 분쟁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화학공학 분야의 기업은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력 역시 큰 자산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자는 왜 화학과가 아니라 화학공학과에 지원했나요? 화학공학과는 화학과와 달리 화학이론을 바탕으로 기계와 자동화를 현실화시키고 대량 생산을 구축하는 플랜트를 배우게 됩니다. 화학적 이론은 고분자를 기반으로 한 공정기술 개발이라는 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배경 지식에 그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론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공학 학문은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화학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통화학공학과 응용화학공학의 차이점을 알고 있나요? 각각 어떤 것을 다루는지 알고 있다면 말해주세요. 응용화학공학의 경우 기초화학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분야의 화학 지식을 접목시켜 응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일반 화학공학은 공정 이해를 바탕으로 화학 공정에 실질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두 학과 모두 화학을 바탕으로 학습하지만 화학을 학습하는 목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는 제조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분자 공정의 개발과 일상생활 속 대중화 실현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질을 바꾸는 고분자 공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체계적인 공학 교육 인증제를 바탕으로 실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교육 사양을 잘 반영하여 뛰어난 공학자 양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산업의 이해와 진보 방향을 잘 파악해야 하는 고분자 공학자로서의 제 꿈을 실현시키는 데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국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진학하여 다양한 고분자 공학 분야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변화를 추구하는 공학자의 자질을 갖춰나가겠습니다. 태도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지원자는 면접을 진행하는 동안 적절한 제스처를 활용해서 답변을 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답변을 할 때 안정적인 톤은 좋았으나 강조되는 부분에 조금 더 악센트를 줘서 답변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내용 중 매력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전도체에 관해 아는 대로 이야기해보라는 질문에서 자칫하면 정의만 얘기하고 지나칠 수 있었는데 초전도체의 활용성까지 언급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할 말에서 마냥 뽑아달라는 말보다는 본교에 진학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본교에 대한 관심을 뚜렷하게 드러낸 답변이 좋았습니다. 답변 내용 중 아쉬웠던 점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학공학도로서 갖춰야 할 자세를 물었는데 그 자세에 대해서만 대답한 것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므로 이 자세를 갖추기 위해 했던 노력을 덧붙인다면 더욱 매력적인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화학공학과에 지원한 이유를 물어봤을 때 화학적 이론은 배경 지식에 그친다 라며 다른 학과의 한계점을 이야기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계열의 학과가 있을 경우 이런 질문이 들어오기 쉬우니 두 학과 모두 중요하지만 내가 이 지원한 학과에 대한 강점이라던가 특색을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이저 리서치가 제작한 이번 면접 콘텐츠 잘 보셨나요? 대입, 짧은 면접에서 승부가 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면접을 겪어본 사람과 면접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메이저 리서치에서는 학생에게 최적화된 온오프라인 통합형 면접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2022학년도 대입 면접을 준비하고 싶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카카오톡 메이저 리서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에 이제 재신문 면접이랑 인적성 면접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에도 합격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10분간의 두 가지 통합 면접 중에서 재신문 면접만 한 9분 30초 정도만 보고 나온 것으로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상황이 어떻게 됐길래 그렇게 9분 30초 동안 하나의 면접만 보고 온 건지 혹시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세 분야에서 입장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재신문 면접을 진행을 했었는데 처음에 어떤 한 입장을 선택했을 때는 교수님들이 그냥 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제 입장을 세 가지의 근거를 들어서 정리해서 설명을 하니까 저를 보는 눈이 탁 달라지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꼬리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딱 느낀 점은 어떠한 흐름에 휩쓸려 가기보다는 자신만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가지고 그 학과만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먼저 사전에 조사하고 가는 것이 그런 식으로 교수님들과의 대화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심지어 30초 남은 질문에서는 제 생기부 중에서 가장 비중이 적었던 제가 댄스부였는데 댄스부에 대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에 대해 너무 무섭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가장 먼저 설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